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백신 접종 6개월 후 화이자, 얀센, 모더나 효능 반토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돌파 감염이 일부 백신 접종자들에게 발생하고 있어서 부스터샷에 관한 정책이 진행됨에 따라서 돌파 감염에 대한 데이터가 현재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난 3일날 사이언스 저널에 발표된 공중보건연구소와 보훈 의료센터 그리고 텍사스 대학 보건과학센터의 연구는 78만 225명의 미국 제한군인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 현황별 코로나19 감염을 분석을 했습니다. 이곳에서 코로나19 백신의 감염 예방 효과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감소하며 6개월 후에는 50% 미만까지 떨어진다라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죠. 비영리 보건기구인 미국 공중보건연구소 그리고 텍사스대 공중보건대학교 제한군인 의료지원센터 연구진이 미 보훈처의 협조를 받아서 지난 2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제한군인 78만 225명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볼 건데 백신 접종 6개월 후 화이자, 얀센, 모더나 효능 반토막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모든 코로나 감염에 대한 보호가 모든 백신 유형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중국 백신은 지금 더 하겠죠. 이것은 중국 백신은 지금 미국에서 연구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중국 백신에 대해서는 전혀 나오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도 영국 제품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죠. 지금 전반적으로 백신 효과는 올해 2월에 한 87% 효과가 있는 것에서 10월 달에 지금 보면 48.1%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백신 보호 효과는 얀센이 가장 감소했으며 파이자 바이오텍 및 모더나가 그 뒤를 이었다라고 지금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그래프가 기하급수적으로 쭉쭉 떨어지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얀센이 제일 많이 떨어졌고요. 모더나가 그나마 덜 떨어진 상황. 그리고 이게 파이자, 바이오텍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백신 예방 효과는 다음과 같은데요. 백신 종류라고 해서 모더나, 화이자, 얀센 그리고 지금 3월 달에 첫 번에 맞았을 때의 효과 그리고 9월 달인 6개월이 지난 다음의 효과 그래서 그 감소폭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모더나 같은 경우는 3월 달에 제일 처음에 딱 맞았을 때 그리고 2차 접종까지 했을 때까지 지금 58% 효율 그래서 31.2%로 하락할 것이고 화이자와 같은 경우는 86.9%에서 43.3%로 43.6% 하락 얀센 존슨앤존슨이죠. 86.4%에서 13.1%로 73.3%까지 하락한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표와 같이 얀센의 백신 효과가 가장 감소폭이 컸다고 지금 나와 있죠. 위의 3종의 백신은 미국에서 사용 승인이 이미 떨어진 백신입니다. 위의 결과로만 보면 미국에서 사용된 백신 2종 중 2종인 화이자와 얀센이 예방 효과가 6개월 만에 50% 이상으로 하락하게 된 것이죠.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 뒤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예방 효과 50% 이것은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백신 유효성 기준 최저라고 한다요. 지금 미국 식품의약국 FDA도 잠정적인 백신 승인 최저 기준을 50%로 잡고 있어요. 예방 효과.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말기에 FDA 국장을 역임한 스티븐 한 MD 앤더슨 암센터 최고 의료 책임자는 임기 중에 이렇게 말을 했대요. 예방효과 50% 미만인 코로나19 백신은 승인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을 만한 백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면 지금 왜 화이자, 모더나, 얀센 백신 모두 시간이 지나면서 예방 효과가 큰 폭으로 감소했을까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조사 기간 중에 발생된 델타 변이 대유행으로 인한 돌파 감염의 증가가 그 가장 큰 이유로 꼽고 있어요.
연구진은 사망 예방 효과 역시 시간 경과에 따라서 떨어졌다고 하면서 3월과 9월 수치를 비교하는 대신에 델타 변이가 유행했던 7월과 10월 사이에 사망 예방 효과 평균치를 제시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백신을 맞은 사람이 결국은 사망을 하느냐 아니면 코로나를 걸렸어도 죽지 않느냐라는 그런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이 수치는 65세 이상과 미만에서 다소 차이가 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가 지금 나와 있는데 이 그래프는 자세하게 지금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분석 결과만 조금 얘기를 해드릴게요. 사망 예방 효과, 그래서 65세 이하, 65세 이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모더나, 화이자, 얀센 이렇게 비교를 나왔어요. 평균 수치는 81.7%, 65세 이하에서, 그러나 모더나는 81.5%, 그리고 화이자가 84.3%, 얀센이 73%, 그리고 65세 이상일 경우에는 사망 예방 효과가 71.6%가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65세 이상이 되면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다른 이름이 하나가 있죠. 우리가 초기에 썼던 이름인데 그것은 우한 폐렴이라고 이름이 명명이 되었었죠. 다시 말하면 지금 코로나19와 같은 경우는 폐에 영향을 가장 많이 끼치는 병균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폐의 기능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폐 기능이 나쁜 사람은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해요. 폐 기능이 떨어지는 사람. 그러면 나이가 든 사람들은 폐 기능이 많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65세 이상과 65세 이하 차이가 좀 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이가 가면 갈수록 이 차이는 더 커지겠죠. 또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폐 기능을 아주 튼튼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등산이라고, 그리고 도보라고 저는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얘기를 해드릴게요. 65세 이상과 같은 경우는 모더나가 사망 예방 효과가 가장 크다. 그리고 화이자가 그 다음이고 얀센이 뚝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진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서 백신 접종 후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코로나19에 감염되거나 사망할 위험이 높아졌다라고 평가를 하면서도 미접종자들이 감염 사망할 확률이 여전히 높았다라고 하면서 반드시 백신을 맞으면 좋다라고 지금 백신 접종의 중요성, 그리고 추가 접종인 부스터샷의 필요성을 확실히 보여준다고 덧붙이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는 코로나19 백신의 장기적인 효과를 분석해서 후속 연구, 그리고 방역 정책 수립에 근거 자료를 삼기 위한 취지로 수행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사용되는 백신 3종 모두 예방 효과를 장기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10월 초에 에모리 의대와 스탠퍼드 의대 공동 연구진이 백신 접종 완료 5개월 후에 예방 효과가 47%로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화이자의 지원을 받아서 이루어진 연구이기 때문에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고 하죠. 다시 말하면 코로나19의 화이자 백신을 연구 대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백신 접종 완료 후 5개월 후, 지금 6개월 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죠. 예방 효과가 47%로 떨어지기 때문에 부스터샷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의미의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화이자 백신의 효능은 시간이 갈수록 크게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는 이스라엘과 스웨덴에서도 각각 발표됐는데요. 스웨덴 연구진은 자국 전역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해서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예방 효과가 접종 후 15일차 때는 92%에서 121일에서 180일 차에는 30에서 47%로 뚝 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이 연구진은 접종 211일, 말하자면 약 7개월 후에는 아무런 효과도 감지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모더나 백신 역시 효능 저하를 나타냈지만 181일 이후에도 약간의 효과를 보였다고 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연구 결과로 보면 한 7개월, 8개월이 지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물백신처럼 바꾸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보건부는 지난 7월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초기 접종자들에게서 코로나19 예방 효과는 기존보다 약 42%, 중증 예방 효과는 최대 60%가량 급감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죠.
다만 초기 접종자 대부분이 65세 이상의 고령자이라는 점에서 연구 결과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화이자, 모더나, 존슨앤존슨, 미국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는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한 논평 요청은 즉각적으로 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우리가 이것을 보면 돼요. 이번에 코로나 백신을 맞는다 할지라도 이 코로나 백신의 영향력은 6개월, 한 7개월, 8개월이 되면 거의 사라진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장기적으로 계속 맞아야 되느냐, 아니면 1년에 한 번, 2번씩 이렇게 계속 맞아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 우리가 초반에도 얘기 드렸죠. 이것은 우한 폐렴이라는 이야기로 명명이 될 만큼 폐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질병이죠. 이 폐에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철분제를 잘 먹어야 되고, 왜냐하면 새로운 철분, 헤모글로빈이 들어가야 되고, 이러한 것들 때문에 철분을 반드시 섭취해야 되고, 그리고 운동 열심히 하고, 폐가 가장 튼튼해야 됩니다.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받는 것이 폐이기 때문에 폐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치료 효과를 가져야 된다. 폐 기능이 항상 최적의 상태를 가야 되는 그런 운동들, 말하자면 달리기나 유산소 운동이 가장 좋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미리미리 해놓고 다른 예방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